네, 자 이제 전자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역학에서의 근본 힘은 만율력이죠. 그러면 전기학에서 근본 힘은 뭘까? 일단은 뭐 M은 뭐 알다시피 매스 질량, Q는 전기량 또는 전하량, 그죠? 그래서 1초에 얼마의 전하량이 흐릅니까? 그게 전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R. 자, 이때 얘네들 사이에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 R제곱분의 K QQ. 이때 K는 이름이 뭐죠? 쿨롱 상수. 그죠? 감기가 심했던 환자. 쿨롱 상수. 또는 이건 뭐라고 하느냐? K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자, 입실론 제로는 이름이 뭐냐? 진공의 유전율. 그래서 값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K는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승. 선생님, 유전율이 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전체 또는 부도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장 속에 놔두면 또는 이제 뭐 에보나이트 막대, 마이너스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 이런 거 주위에 놔두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게 되죠. 그거를 이제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 분극이 엄청 잘 되면 유전율이 좋은 거예요. 좀 엽기적인 거는 진공의 유전율 자체가 벌써 모순이에요. 왜냐면 진공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뭐 유전 분극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상적인 값이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요 녀석을 소스 차지라고 하더라. 또는 원천 전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테스트 차지라고 하더라. 또는 시험 전하라고 하더라. 자, 문제는 뭐냐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물리학자가 수학을 안 배웠었거든요.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얘를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스몰 q는 결국 시험 당하는 차지. 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거든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네가 뭐 구세주라며 뭐 마법 부려봐. 그러니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 애가 Q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전기장이라고 그래요. 얘는 전기 마당 또는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이란 개념을 언제 많이 쓰느냐? 뭐 시장, 광장, 아니면 뭐 와이파이 존, 뭐 이런 애들이 다 장인데 우리가 그 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뭔가 반응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면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결제를 하고 있죠. 그죠? 광장에 가면 뭐라고 데모를 하죠. 그죠? 와이파이 존에 가면 갑자기 인터넷이 터져요. 뭐 이렇게.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전기장이라는 개념은 와이파이 존처럼 전기력이 이제 끼치는 어떤 마당이에요. 그럼 그 마당에 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면은 인터넷 터지고 시장에 가면은 결제를 하는 것처럼 이 전기장에 가면 뭔가 반응이 있어.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따라하세요. 전기장에 들어서면 전기력을 받게 된다.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물리학자가 물리를 수학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나누기라든가 제곱이라든가 이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하다 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요 2를 뭐라고 한다고? 전기장. 그리고 전기장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시장, 광장, 와이파이 존 같이 전기력이 미치는 마당. 됐어요? 근데 그 마당에 누가 들어가야 돼? 시험 전화가 들어가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지. 알겠죠? 뭐 그런 얘기. 그럼 재밌는 거는 양변에 QQ 떨어지죠? 양변에 Q 떨어지죠? 헤이, 양변에 QQ 떨어지죠? 그러면 땡땡땡 전기장은 뭐가 돼요? R 제곱분의 QQ 떨어지면 K,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이렇게 돼요.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마당이에요? 네, 뭐 물건을 거래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시끄럽고 또 비 오면 물건 사기 힘들고, 그죠? 대신에 가격은 되게 싼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 전기장이라는 마당은 어떤 특징이 있냐? 얘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전기장 자체는 거리에 역비례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리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됐나요? 자, 한편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기력을 QE라고 쓸 거예요. QE 누구죠? 애프터스쿨의 멤버죠? QE, 그죠? QE, 오케이? Do you know QE? 무슨 그룹이죠? 애프터스쿨의 QE예요. 그러면 F 이퀄 QE라고 쓰는데 재밌는 거는 이 Q 값이 시험 전화 값이 얼마면은 전기장과 전기력이 같아지냐면 얘가 플러스 1쿨롱이면 두 개가 값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따라하세요. 플러스 1쿨롱인 시험 전화가 시작. 전기장에 들어가면 힘을 받는다. 근데 그 힘이 곧 수학적으로 뭐가 돼요? 전기장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전기장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 뭐라고요? 그거를 전기장애로 해석하기도 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전기장이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전기력이 이제 작용하는 마당이라고 하시면 돼. 근데 이제 좀 더 물리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쿨롱짜리가 받는 힘. 그게 곧 전기장이다. 라고도 얘기한다고. 두 개. 첫째, 전기장이 뭐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둘째, 플러스 1쿨롱인 입자가 받는 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수학 시간에 많이 보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XY 좌표축에 요렇게 생기 있는 벡터가 B 벡터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A 벡터는 어떤 녀석이죠? B 벡터에 비해서 크기가 몇 배? 2배. 방향은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아셔야 될 게 따라서요. 벡터 이퀄 스칼라 곱하기 벡터. 그러면은 이 두 녀석의 벡터는 같은 방향이다. 그럼 예컨대 우리가 전기력을 뭐라고 쓴다 그랬죠? QE로 간단하게 쓸 겁니다. 근데 얘가 벡터입니다. 얘는 스칼라입니다. 그러면 수학적인 구조가
이거랑 완전 똑같죠? 그러므로 전기장도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벡터여야 된다. 전기장은 벡터다. 시작. 라는 걸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또는 전기장의 방향을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Q에다가 뭘 집어넣냐? 플러스 1쿨롱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힘하고 전기장이 똑같아진다고. 즉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전기장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갖다 놓고 얘가 어디로 힘 받는지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전기장 방향이야. 다시 처음부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찾아라.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가 탁 갖다 놔요. 그런 다음에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으면 그 오른쪽이 그 영역에서 전기장의 방향이기도 해요. 됐어요? 네.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구구절절이 111, 112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 자, 요 그림은요. 1855년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어떤 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어디 대학교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극장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물리 강연을 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요 분이 그 빅토리아 여왕의 이제 부군이신 엘버트 공이시고, 그다음에 요 분이 아드님 에드워드 7세 왕자님이에요. 7살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때 나이가 거의 7살이긴 해요. 네. 자, 그때 거의 7살짜리 에드워드 왕자가 아빠 손잡고 이제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귀족들의 최고의 그 취미 생활은 과학 관람하는 거예요. 과학쇼, 과학 공연을 관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은 굉장히 과학이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던,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과학 소양을 엄청 이제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국가가 이때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가 된 게 아닌가. 그때 영국이 제일 강했죠. 근데 문제는 마이클 패러데이가 자기가 만든 전기장 개념을 설명하는데 저 에드워드 7세 7살짜리 꼬매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응? Hey man, man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왕자님이가 Hey prince, shut them up. 조용해! 떠들지 마! 뭐. 왜 떠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으니까 떠든 거지. 근데 이제 이 꼬매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야. 전기장이 뭔지. 여러분들,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제일 좋은 설명은 뭐죠? 네, 비유를 든다든가 그림을 그려준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전기장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름이 전기력선이에요. 전기력선. 아시겠어요? 그럼 그 전기력선은 뭐냐? 네,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화살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또 적어보세요. 또는 적어보세요. 또는 플러스 1쿨롱인 입자가 옆에다가 또는 플러스 1쿨롱인 입자가 적으세요. 112페이지 그림 위에 또는 플러스 1쿨롱인 입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한 궤적. 오케이? 그게 전기력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 놔두면은 얘가 청력 받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기력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 놔두면 청력 받겠죠? 그럼 이렇게 쭉 가겠죠? 이걸 전기력선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공간의 전기력선은 어떤 형태죠? 네, 발산하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럼 편입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전기력선을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원천 전하가 종류가 뭐냐, 양이냐, 음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정답은 양의 원천 전하가 들어 있습니다. 시작.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자, 음의 원천 전하가 있을 때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을 놔뒀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디로 힘받아요? 왼쪽으로 힘받아서 이렇게 딸려 들어오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기력선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또는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을 놔두면 얘는 이렇게 끌려오겠죠. 이거를 우리가 전기력선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전기력선을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여기는 어떤 종류의 원천 전하가 있겠습니까? 시작. 양의 원천 전하가 음의 원천 전하가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요런 그림은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요 그림은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야매 개념이었고요. 정확한 개념은 각 지점의 전기장을 다 찾은 다음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 전개념으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플러스 1쿨롱이 있어요. 청력 받죠? 청력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 힘이 뭐예요? 그게 전기장인 거예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이 곧 전기장이다. 시작. 왜? F 이퀄 QE에서 여기에 2를 넣으면 이게 결국 같아지니까. 자, 요 지점에서 전기력은 역시나 청력. 그죠? 다만 화살표 길이는 좀 짧게 그려주자. 뭐 이렇게. 그러면 요게 전기력이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 전기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전기장을 다 표시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냐? 이때 이거를 뭐 하자? 손으로 연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전기력선의 정확한 개념이다. 알겠죠? 그래서 야매로는 누구의 이동 궤적이라고 봐도 좋다? 플러스 1쿨롱인 입자의 이동 궤적이다 라고 봐도 좋고, 전개념은 뭐를 연결한 거다? 각 지점에 전기장을 연결한 거다. 이게 전개념이다. 그럼 쌤, 커브 이제 지금 해야죠.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원천 전하가 두 개인 경우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타내질 수 있느냐? 자, 일단 야매로 먼저 해봅시다. 야매로. 자,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을 놔둘게요. 그러면 청력을 강하게 받아요? 인력을 강하게 받아요? 청력을 강하게 받죠? 이유는 거리가 플러스 쪽에 가까우니까. 그럼 청력을 강하게 받으니까 얘는 어디로 밀려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밀려나겠죠? 근데 밀려나다 보면은 뭐는 작아지겠어요? 청력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인력은 커집니다.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를 넘어서면 이제 누가 더 커지니까 인력이 훨씬 커지니까 그럼 얘가 이쪽으로 블랙홀처럼 훅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천 전하가 두 개면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거는 야매고, 자, 이제 정확하게 전개념으로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요 점에서는 청력과 인력이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무슨 법으로 더하면? 평행 사변형법으로 더하면 전기장이 요 방향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요 점에서는 누가 더 커요? 청력이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더하면? 평행 사변형법으로 더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점마다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다 찾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각 지점마다. 이때 이거를 연결을 쭉 하면은
전기력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재미난 거는 각 지점에서의 전기장은요, 정확하게 접선을 향한다는 거예요. 접선을. 각 지점에서.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원천 전하의 전하량이 동일하면 전기력선은 좌우 대칭 형태를 띈다. 또 임의의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다. 알겠죠? 암기. 얘도 암기, 얘도 암기. 그 있죠? 거기 시사점이라고. 자, 그러면 이 그림만 봐도 원천 전하가 어떤 녀석이다 바로 알 수 있죠? 일단 둘 다 플러스입니다. 지금 발산하니까. 그 다음에 전하량의 절대값은 쉔쉔이에요. 좌우 대칭이니까. 자, 이때 이 전기력선의 간격의 특징을 잠깐 얘기해 보면, 자, A하고 B하고 어디가 간격이 더 좁아요? A가 더 좁죠? 그리고 거리는요? A가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까 A가 전기장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간격이 좁으면 그러면 전기장은 세다. 또는 간격이 촘촘하면 전기장이 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촘촘대라고 합시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면접을 보는데 자네 어느 대학교 나왔냐? 저는 촘촘대학교 나왔습니다. 합격. 이 정도의 마인드인데요, 그죠? 그래. 물리 공부 열심히 했군.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 자, 마이클 패러데이의 고민이 뭐였죠? 7살짜리 에드워드 칠스한테 전기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낸 게 뭐죠? 전기력선이에요. 자, 그 전기력선에서 뭐선 방향이? 접선의 방향이 곧 그 지점에서 뭐가 된다? 네, 전기장의 방향이 되고, 둘째, 전기력선의 간격이 뭐 할수록? 촘촘할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다? 세다.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 둘 다 이제 설명이 된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전하량이 1Q랑 2Q랑 있으면 전기력선은 어디에 많이 좀 그려주는 게 좋아요? 2Q에 몇 배? 2배 더 그려 많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게 간격이 좁게 나오니까. 그런 얘기. 자, 6번. 전기장의 크기를 전기력선으로 표현하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고개 들고. 앞으로 시작. 이라고 하겠다. 기호는 파이 E라고 하겠다. 알겠죠? 그러면 아까 그 두 지점에서 보면 A점과 B점, 뭐 그냥 이거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여기 전기력선이 이렇게 쑥 이렇게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면적을 A점에서는 면적을 이만큼 잡고, 그다음 B점에도 면적을 이만큼 잡읍시다. 그럼 똑같은 면적을 잡았죠. 요렇게 잡은 거예요. 요렇게 3차원적으로. 그럼 여기는 지금 몇 개의 전기력선이 투과해요? 3개. 여기는 1개. 그죠? 그래서 면적당 투과하는 전기선속은 어디게 더 많나요? A가 훨씬 더 많지. A점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크면 결국 뭐도 같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 전기장도 같이 세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전기선속이랑 전기장이랑 무슨 관계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비례상수는 1.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적어두냐면
요따가 적어둔 거죠. 또는 파이는 2a 이렇게. 그래서 그 미국의 온라인 게임 업체 이름이 EA 스포츠라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야 돼요. 자, 114페이지 퀴즈 5번 잠깐 볼까요? 114페이지 퀴즈 5번. 단면적이 2제곱미터인 평면이 있는데 이곳에서 전기장의 크기가 3뉴턴 퍼 쿨롱으로 일정하게 걸려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평면을 관통하는 전기력성 수는 얼마인가? 즉, 전기 손속 파이가 얼마인가? 네,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파이는 2a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얼마예요? 3, 면적은 2, 합쳐서 얼마? 6, 그죠? 6. 즉 6이라는 거는 여기에 몇 개가 관통한다? 6개 관통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게 단위가 개는 아니에요. 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6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한 6 정도로 지나간다. 이 정도.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요 전기장은요. 어디에서 전기장 값을 얘기하냐면 저 면상에서 전기장 값을 얘기해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요 전기장은 저 면상에서의 전기장 값이 아까 3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하시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점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플러스 Q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주위의 전기력선은 발산수렴, 발산. 자, 좋아요. 변준환 씨. 발산 그릴 거예요. 몇 개 그리고 싶어요? 마음대로. 4개. 좋아요. 변준환 씨 4개. 변준환 4개. 자, 이현석 씨. 똑같은 원천 전화인데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전기력선을 그릴 거예요. 변준환 씨는 몇 개 그리고 싶어요? 마음대로. 8개. 좋아요. 2, 셋, 넷, 5, 6, 7, 8. 이현성 씨. 8개. 자, 김병기 씨. 똑같은 전화인데 발산되는 전기력선을 그릴 거예요. 김병기 씨는 몇 개 그리고 싶어요? 몇 개? 20개? 지금 나 엿먹으라고 지금. 10개? 10개도 너무 많은데 이거. 몇 개 그렸죠 지금? 12개? 급히 하나 일단 대충 씌웁시다. 그래서 김병기 씨는 12개. 자, 강은우 씨 3명 중에 누가 맞다고 생각해요? 3명 중에 무조건 1명. 누구? 빨리 얘기해요. 시간 없어요. 이현석 씨 1표. 1표 나왔습니다. 1표. 최영미 씨. 이현석 씨. 자, 잘 들으세요. 다 상관없어요. 누굴 그리든, 누가 4개를 그리든 10개를 그리든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야, 이건 뭐 누구는 4개 그리고 누구는 10개 그리고 엉망진창이구나. 그러면은 우리 통일하자. 하나로. 해서 몇 개를 그릴 거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일단 이게 지금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하나의 가상의 폐공면을 하나 잡자. 그리고 이 폐공면을 지나가는 이 전기 손속의 개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라는 식으로 표기하자. 이거를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계산했는데 7이 나왔어. 그럼 여기다 7 그리시면 돼.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퀴즈 1번. 퀴즈 1번. 자, Q 이코르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쿨롱인 원천 전하 주위에는 몇 개의 전기력선을 그리면 되나요? 단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럼 얘는 20 나오죠. 그러면 김병기 씨가 맞네요. 20입니다. 대단한데요? 날 엿먹인 게 아니었구나. 이거 미리 예습을 해왔군요. 모범생이군요. 그러나 이게 20 단위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20개를 그리면 안 되고 그냥 한 20 정도의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 정도면 한 20 느낌 나나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Q와 EQ가 있는 폐곡면에서는 몇 개를 그리면 되나요? 자, 이제는 문자로 Q와 EQ가 있는 경우, 이때 전기력선이 막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임의로 잡아준 폐곡면을 지나가는 거는 몇 개냐? 여기다가 뭐 써주면 돼요? 3Q 쓰면 돼요. 3Q.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3Q만큼 여기다 그려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그림이 이렇게 되면 몇 개 그려야 돼요? 입실론 제로분의 5Q개. 선생님 6Q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가우스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차지는 요 폐곡면 내부에 있는 차지만 써라. 그래서 가우스가 했던 얘기는 Q 인이에요. 인. 선생님 그래도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는 조정석이었는데. 자, 얘가 전기력선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전기력선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죠. 그래서 전기력선을 관통하는 값은 쟤는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6월 달에 신규로 들어왔어. 근데 첫날에 수업 듣고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해서 나갔어. 그러면 난 학생이 한 명 더 늘었다고 해야 돼요? 학생이 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들어왔다가 나가면 얘는 이 관통하는 전기 손속을 카운팅할 때 카운팅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은 왜 카운팅해요? 얘는 정확하게 발산 하잖아. 그럼 얘는 4개. 그러면 4개 이렇게 카운팅 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발산 하잖아. 그러면 얘는 3개. 그러면 3개. 그럼 4개, 3개. 7개.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전기 손속을 그릴 때는 어떤 차지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이 폐곡면 내부에 있는 차지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미국의 게임 회사 이름 뭐라 그랬죠? EA 스포츠라고 했죠? 그러면 그 EA 스포츠 이거랑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 가우스 법칙 요거 입실원 제로분의 Q를 합쳐서 이거를 적분형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요. 적분형 가우스 법칙. 선생님 여기 적분이 어디 있어요? 적분 어디 있어요? 인테그랄 EDA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형 가우스 법칙이라고 한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적분형 가우스 법칙을 좋다고 하느냐? 칭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면적을 우변에 넘겨. 그러면은 면적이랑 그 다음에 Q인 2개만 찾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가우스 면상에서 전기장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전기장도 엔간하면 다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멋있지 않나요? 나 세상의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 멋있죠? 나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멋있죠? 나 맘만 먹으면 전기장 다 구할 수 있어. 멋있죠? 그게 적분형 가우스 법칙. 아시겠어요? 자, 그 멋있는 가우스 법칙을 배워보고 싶어졌죠? 아니라고? 집에 가세요. 배워봅시다. 자, 우선 좀 좀 디테일한 형태를 좀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코사인 세타를 붙여주셔야 돼. 이건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전기력 선이 지나가는데 똑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법선에 대해서 한 세타 정도로 좀 삐뚤음하게 전기력 선이 지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파이는 그냥 2 곱하기 면적 A라고 하시면 안 돼. 이현성 씨. 얘를 벡터분해 했을 때 뭘 했을 때? 요거랑 요거랑 두 개로 나눠보면 요거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실제로 따라서요. 나는 벡터분해 했다. 원벡터는 지운다. 그럼 이 면을 관통하는 전기장 자체는 뭐예요? 이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적분 형태로 쓰더라도 코사인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오케이, 바리? 한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죠? A 벡터 도트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E 도트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뭐라고 쓰느냐? E 도트 D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1번 물리책 보면서 절대 겁먹지 마세요. 아, 그냥 이거구나, 이거. 이게 적분형 가우스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 쉐타는 뭐와 뭐 사이의 각도냐? 전기장과 면 사이의 각도예요. 그럼 이 면은 방향을 뭘로 잡느냐? 네, 직각인 면, 소위 말하는 법선을 면으로 잡아요. 네, 물어볼게. 자, 이 텀블러의 요 면의 면 방향은 물리적으로 어디로 약속하게? 이쪽이에요. 이 바닥면의 면 방향은 뭘로 약속하게? 이쪽이요. 옆면은 옆이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방구를 뻥 꼈어. 그러면은 방구랑 엉덩이랑 사이각은 몇 도게? 90도, 0도? 0도. 0도. 왜냐면 일단 방구가 이렇게 뿡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엉덩이의 면의 면 방향은 법선으로 약속하거든요. 그러면 둘 다 같은 방향이니까 세타는 0도. 오케이?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에 동그라미를 붙여줍니다. 인테그랄에 동그라미를 붙여줘요. 이거를 이제 순환적분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 그냥 무슨 말이냐. 아까 가우스 법칙 얘기할 때 면을 하나 잡으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 면은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닫혀 있는 면이에요. 공면이에요. 그래서 이 닫혀 있는 면상에서 전기장 값에 대해서 다 인테그랄 해라 또는 서메이션 해라 라는 뜻이라서 동그라미를 붙여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계산할 때 동그라미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정확한 형태는 이거다. 이거. 그래서 이거 사전 설명 없이 그냥 보면 벙 찌죠. 이야, 이건 뭐지? 높은 음자리표인가? 아니다. 순환적분. 순환적분이 뭐냐? 어떤 닫혀있는 공간에 대한 적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아까
이게 왜 좋다 그랬죠? 가우스 법칙이?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 뭐든지 전기장 구할 수 있어. 전기장을 막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한번 구해보자. 일단 검증. 자, 제가 그 4년 뒤에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거예요. 저 비웃었어 방금. 그럼 제가 나가면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아니 뽑아야가 아니고 검증부터 해야지. 검증. 자격이 있는지,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가 정말 전기장 구하는 법칙이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지. 어떻게 검증할 거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장 값 중에 딱 하나 알고 있는 값이 R 제곱분의 KQ라는 전기장 값이죠. 어떤 경우에? 여기 점자라가 있을 때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기장 값이 이거예요.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써서 이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자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이 가우스 법칙은 정말 전기장 구하는 법칙이 맞다.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네, 11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전기력선 분포를 먼저 좀 감안하면 전기력선이 발산되어 수렴됩니까? 발산됩니다.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기장 P점이라고 두고 전기장을 구해봅시다. 무슨 법칙으로? 네, 가우스 법칙으로. 근데 가우스 법칙은 기본적으로 무슨 면을 그려줘야 되죠? 네, 폐곡면을 그려주셔야 돼. 이 폐곡면은 이제부터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가우스 면이라고 부를게요. 자, 폐곡면은 잘 들으세요. 차지가 있는데 폐곡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버리면 기본적으로 Q인 값이 제로기 때문에 인테그랄 EDA는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자체가 이게 0 되니까 그냥 전기장은 0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우스면을 그릴 때 첫 번째는 무조건 가우스면 내부에 뭐가 있게끔? 원천 전하가 있게끔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우스면을 그릴 때는 무조건 동심원이 되게끔 그려주셔야 돼요. 동심원이 안 되면 수학 계산이 안 돼요. 그건 좀 이따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서 원천 전하에서 R만큼 떨어진 P점에서 전기장을 구해보자. 처음부터 시작. 원천 전하에서 R만큼 떨어진 P점에서 전기장을 구해보자. 무슨 법칙으로? 적분형 가우스 법칙으로. 무슨 법칙으로? 첫 번째 뭐부터 그려라? 네, 가우스면을 그려라. 어떻게? 네, 동심구되게. 알겠죠? 동심구되게 그려요. 이렇게 뿅 그리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가우스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죠? 자, 우선 Q인은 가우스면 내부에 있는 차지. 누구죠? 연마죠. 연마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이코르. 자, 인테그랄 E dA 코사인 세타예요. 이 세타는 뭐와 뭐 사이의 각도라고? 전기장과 면 사이의 각도. 이 전기장은 어디 전기장이냐? 이 가우스 면에서 요 면상에서 전기장 값이에요. 또는 요 면상에서 전기장 값. 그 다음에 요 DA는 가우스 면상에서 그냥 임의의 작은 면, 미소면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임의의 면과 그 다음에 전기장 사이의 쉐타. 몇 도일까? 0도일까? 90도일까? 0도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의의 면을 이렇게 잡았어. 그럼 임의의 면 방향은 이쪽이죠. 이때 전기장은 몇 도로 나가요? 바로 쭉 뻗어나가죠. 그러면 사이의 각이 몇 도예요? 0도죠.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코사인 0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E D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때 이게요. 면적분이라고 해서 인테그랄 dx, dy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중적분? 중적분 할 줄 알면은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테크니컬하게 얘를 풀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아까 그 둥원 팽창 과정에서 w는 인테그랄 pdv 그 다음에 p는 v분의 nRT 이때 nRT가 적분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게 적분이 가능했었죠. 그런 스킬을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얘를 상수가 되게끔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처음에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았죠? 시작. 동심구되게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천만다행인 거는 요 점에서의 전기장 값이 10이면 여기서도 전기장은 10, 여기서도 10, 여기서도 10, 여기서도 10, 여기서도 10이에요. 다 값이 10으로 똑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촘촘대학교 나왔죠?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요 사이의 간격과 요 사이의 간격과 요 사이의 간격이 다 어때요? 다 똑같아. 그 말은 여기서 전기장이 10이면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이라고.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 뭐냐? 서메이션 E 그 다음에 A거든요. 즉, 이 면상에서 전기장 값을 다 서메이션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전기장 값이 다 상수죠. 적어도 그 면상에서는 값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nRT처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험 질문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장이 10이면 여기서는 전기장이 절반 되니까 5 되잖아요. 그럼 전기장은 상수가 아닌데요? 아니지. 이 전기장은 어디서 값이라고? 이 가우스 면상에서의 값이라고. 근데 가우스 면상에서는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 10, 10, 10 값이 다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상수치고 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오해하지 말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인테그랄 dA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우스 면상의 임의의 면들을 이렇게 잡아. 그거를 다 서메이션 해라. 그럼 뭐예요? 전체 가우스 면 얘기하는 거지 뭐. 그거 얼마냐? 반지름이 R이니까. 4파이 R 제곱인 거지 뭐. 그러면 이 4파이 R 제곱을 좌변에 넘기라고. 그러면 땡땡땡 전기장 얼마 나요? 4파이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 R 제곱 그 다음에 Q 나오잖아.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그 전기장이잖아.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도 나오네. 그러면 이제 검증 끝난 거지. 아, 가우스 법칙은 진짜 전기장 맘만 먹으면 다 구할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 검증된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이 그림 하나 던져주고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유도해라. 오케이? 그래서 집에 가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되게 쉬워. 일단 가우스면을 그려. 뭐 되게? 동심구 되게 그려. 그리고 바로 풀어. 그 다음에 결과 알잖아. 가우스면의 면적 바로 써.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분의 그 다음에 Q 네, 바로 써. 이렇게. 그러면은 전기장이 바로 나오죠. 두 줄 만에. 오케이?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점이 모이면 뭐가 돼요? 선 되죠. 자, 선 모양 전하가 있을 때 전기장 구해보자. 일단 밀도의 종류부터 한번 배워봅시다. 밀도의 종류. 엄마야! 아빠야! 아이고 머리야. 자, 선전하 밀도가 람다인 가상의 무한 선전하 주위의 전기장을 적분형 가우스 법칙으로 한번 구해봐라. 일단 밀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부피 밀도, 면 밀도, 선 밀도. 자, 부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면밀도는 면적분의 질량. 선밀도는 길이분의 질량. 근데 전하도 마찬가지. 부피밀도, 면밀도, 선밀도 다 있어요. 부피밀도 뭐게? 부피분의 전하량. 면밀도는 면분의 전하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정식 명칭은 요거는 부피 질량 밀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피 밀도라고 하지 않고. 알겠어요? 나가도 된대. 버티지 말고. 나가도 돼. 뒤로. 괜찮아요? 아 근데 지금 눈 이러고 나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하냐? 부피 전하 밀도. 알겠죠? 왜 사극에 나오면 사극에 그죠? 전하 뭐 하잖아 그죠? 내 시선을 빼앗아가다니. 얘는 뭐라고 하느냐? 면 전하 밀도이옵니다 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왜 이러냐고. 이렇게 너무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얘는요 선전하 밀도. 이렇게 됐어요? 대신에 이걸 할 줄 알아야겠지. Q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로브. Q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시그마 A. Q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람다 L. 이걸 할 줄 알아야겠죠. 준비됐나요? 그러면 이제 무한 선전하. 뭐라고요? 무한 선전하. 끝났죠? 무한 선전하. 제가 무한도전을 본 게 10년 전에 보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주말에 계속 막 수업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봐야지. 끝났네요. 무한 선전하예요. 무한 선전하. 선전하가 이 끝도 없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일단은 밀도가 선밀도가 주어졌어요. L분의 Q. 이때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정기장을 구해보자. 무슨 법칙으로? 가우스 법칙으로. 일단 가우스면을 잡는데 가우스면은 내 맘대로 잡는 게 아니라 동심이 되게끔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일단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선 전기력선 분포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력선 분포를 감안해서 이걸 잡아야 되니까. 자 보세요. 잠깐만 봐봐. 요 시에타는 뭐와 뭐 사이의 각도였죠? 전기장과 가우스면 사이의 각도였죠. 이게 몇 도가 되는 게 좋아요? 0도가 되는 게 좋죠. 즉 전기장이 이렇게 가면은 가우스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가우스면 어떻게 잡을 건지는 뭐부터 찾은 다음에 전기력선부터 찾은 다음에 한번 찾아보자. 점전하 여기서 R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 그럼 얘는 여기에 발산되는 전기장 만들어주죠. 인정. 자 얘는 발산되는 전기장 만들어주죠. 근데 거리가 머니까 좀 작아지겠지. 얘도 발산되는 전기장 만들어주죠. 이게 합치면 요렇게 되겠지. 자 하나 더. 얘는 발산되는 전기장을 만드는데 거리가 머니까 작아졌죠. 얘도 거리가 작아졌죠. 두 개를 무슨 법으로 더하면? 평행 사변형법으로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특정 지점에서 전기장은 항상 옆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라는 거지. 그래서 선인장의 가시처럼 뭐처럼? 선인장의 가시처럼 선인장에 있으면 전기력선이 옆으로 뻗어나가듯이 얘도 그렇다. 그러면 시에타가 몇 도가 되게끔 잡는 게 좋으니까 0도가 되게끔 잡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니까 가우스면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뻗어나갈 거고 여기도 이렇게 뻗어나갈 거니까 항상 직각이 되려면은 이렇게 잡아줘야지. 문제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항상 직각이 되게끔 잡아주려면 이렇게 잡아야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로 잡아준 거죠? 동축. 따라서 동축 케이블 알죠?
동축 케이블, 뭐 인터넷 선 같은 거 이거랑 동축 케이블 아니에요, 그죠? 동축 코 X열. 그러니까 동심원, 동심구 말고 얘는 동축이라 그래요, 동축. 그러니까 동축으로 잡아야 된다.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동축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가우스면을 동축으로 잡으면 면이 이제 몇 개가 되느냐? 아까는 구면 하나였죠. 지금은요. 네, 세 면으로 나눠볼 수 있지. 그래서 3면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야 돼. 3면에 대해서. 인테그랄 옆면 EDA 인테그랄 윗뚜껑 EDA 아랫뚜껑 EDA. 그러면 옆면을 생각해 보자고. 옆면은 면의 방향이 정말 옆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장은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래서 옆면은 쉐타가 몇 도? 0도예요. 근데 윗면은 전기장이 옆으로 뻗어나가는데 윗면의 면 방향은 위쪽이죠. 그래서 얘는 쉐타가 90도예요. 아랫면에서 전기장은 옆으로 뻗어나가죠. 근데 면의 방향은 네,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90도예요. 결국 어느 면만? 옆면에 대해서만 값이 살아남더라. 자, 이때 이 적분은 뭐라고 하느냐? 면적분이라 그래요. 면적분 또는 중적분이라 그래요. 이거 할 줄 알아요? 네,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수학적인 스킬을 써서 적분을 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따라하세요. 시선을 위에 Z축으로 처리한다. 시작. 즉 여기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네, 이게 선전화가 선전화로 보여요? 아니면 점처럼 보여요? 점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전기력선은 옆으로 쭉쭉 뻗어나가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사이의 간격이 다 어때요? 다 똑같지. 그러므로 요 면상에서 전기장 값은 다 어떻다? 다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얘는 뭘로 취급한다? 상수 취급해서 적분 밖으로 잡아낸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DA 얘가 이제 뭐가 되느냐? 네, 옆면의 전체 총 면적이 되는 거죠. 이 옆면의 총 면적은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실과 시간에 전개도 배우면서 배웠죠. 자, 이게 L, 이게 R.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는 2파이 R이다. 그래서 옆면 얼마? 2파이 R의 L이다. 이렇게. 자, 이제 뭐만 찾으면 되느냐? Q인만 찾으면 된다. Q인. 자, 빨간색 형광펜 꺼낸 다음에 Q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색칠을 한번 해보자. 어디가 Q인이냐? 어딜 것 같아요? 해봐봐요. 가운데 그 해봐봐요. 못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난 다 색칠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Q인이니까 가우스면 내부의 차지. 그러니까 즉 여기를 쭉 색칠을 해주셔야 돼. 이거 저거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저기에 해당하는 차지를 이제 여기다가 써라. 여기다가 써라. 어떻게 쓸 거냐? 얘는 람다가 주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길이는 L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 람다 L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양변에 이 L과 요 L이 없어져요. 그래서 땅땅땅 전기장이 얼마 나오냐?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람다라고 나와요. 끝. 이거 진짜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은 가파르게 완만하게 됐죠? 자, 그러면 시험장 가서 만약에 정말 이거 유도하시오라고 나오면 이제 이렇게 유도하면 좋으냐? 아니면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유도해요? 딱 관통하는 면만 계산해. 무슨 면만? 관통하는 면만. 왜? 그래야 코사인이 0도로 살아남으니까. 그럼 관통하는 면은 뭐예요? 윗뚜껑, 아랫뚜껑, 옆면 중에 옆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E 그 다음에 옆면 2파이 RL 그 다음에 QE는 람다 L 이렇게 여기서 없어지면 바로 나오잖아. 끝. 따라왔어요? 예. 인테그랄 기울은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되냐?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얘가 알고 풀었는지 외우고 풀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외워서 푼 학생들은 딱 티가 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르칠 일이 있으면은 한번 채점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채점이랑 해보면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웠구나. 왜냐면 이게 전개 과정이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알고 쓴 사람은 이제 자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줄줄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나오는데 외우는 사람들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는 알고 썼구나 라는 느낌이 드니까 굳이 뭐 구구절절히 적분 뭐 인테그랄 써주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우리 지금 점전화주의의 전기장을 구했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무한선전화주의의 전기장을 구했습니다. 시작. 그러면은 점을 합친 게 선. 그럼 선을 합친 건 면. 그러면 면전화주의의 전기장을 구해보자. 시작.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김밥을 김밥 만들 때 쓰는 김을 대전시킨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주위의 전기장을 구해 볼 건데, 일단 얘는 주어진 게 시그마가 주어졌고, 요거는 무한이에요. 무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기장을 구해 봅시다. 무슨 법칙?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가우스 법칙은 뭘 잘 잡아주면은 게임 오버예요. 가우스 면만 잘 잡아주시면 돼.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잡아요? 아니면은 전기력선에 대해서 세타가 0도가 되게끔 잡아요. 세타가 0도가 되게끔. 그럼 뭘 찾아야 돼? 전기력선의 분포부터 찾아야 돼. 찾아보자고. 자, 따라하세요. 면전하는 선전하의 결합이다. 그래서 평창. 자, 여기 플러스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옆에서 이렇게 보자고. 옆에서 보면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 약간 요렇게 보면 선전하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선전하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선전하가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걸로 보일 건데,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선전하 하나하나가 전기력선을 발산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전기력선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나는 요런 지점의 전기장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찾냐? 일단 얘는 발산되는 전기장.
얘도 발산되는 전기장. 얘도 발산되는 전기장. 무슨 법으로 더하면? 평행 사변전법으로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 지점에서 전기장은 위쪽이라는 거죠. 나머지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도 위쪽, 여기서도 위쪽, 여기서도 위쪽, 여기서도 위쪽, 여기서도 위쪽. 이 아래쪽은 똑같이 아래, 아래, 아래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면전하의 주위의 전기장은요, 마치 분수 나오듯이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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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이게 못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발을 밟으면 안 아파. 왜냐하면 못의 밀도가 너무 엄청 크면 예, 그 압력이 분산되니까 안 아파. 그 심지어 여기다가 풍선 놔두고 살짝 눌러도 풍선이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어쨌든 분수처럼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럼 결국 네, 커트 하듯이 잡아주려면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잡아줘야겠지. 이번에도 이렇게 잡아줘야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가우스 약상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팔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그날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비닐로 주는 게 아니라 통에 준대. 통에 막 이런 데다가 뭐 위장약 드세요 뭐 이렇게 준대. 먹으면 바로 죽는 뭐 아마 2,000알 뭐 이렇게 준대.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약상자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가우스 약상자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장을 본격적으로 계산해 보자. 자, 인테그랄 E dA 코사인 세라,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자, 지금 이 가우스면 자체는 몇 면으로 되어 있어요? 3면, 그죠? 그래서 얘는 윗뚜껑, 아랫뚜껑, 그 다음에 옆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세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선 이 윗뚜껑은요, 면의 방향이 위쪽이죠. 그 다음에 전기장이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 몇 도? 0도. 그 다음에 아랫면은 네, 이렇게 뻗어나오고, 전기장도 이렇게 뻗어나오고, 이번에도 몇 도? 0도. 옆면은 90도겠지 당연히. 그래서 결국 어디만 살아남아요? 윗면과 아랫면만 살아남아요. 그죠? 자, 얘는 면적분, 2차원적분 또는 중적분. 여기서는 중적분을 하지 않고요. 물리적인 스킬을 써서 그냥 바로 답을 걸 거예요. 자, 지금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네, 모든 지점에서 다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촘촘대를 감안해 보면 이 간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즉, 이 무한면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느 지점에서든지 값이 다 똑같아. 쉽게 말해서 균일한 전기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그래서 얘는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 가우스면의 면적이죠. 요 면. 이 면은 뭐라고 적는 게 편하냐? A라고 두는 게 편해요. 뭐 어설프게 파이 R 제곱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적분 다 계산 끝났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Q인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Q인. 자, 형광펜 꺼내세요. 자, Q인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Q인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일까요?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쟤도 결국 얼마예요? AJ. 그래서 시그마 I. 그 양변에 AA 떨어지니까요. 결국 전기장은 얼마 나오냐?
네,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죠. 이 두 개 합쳐서 2 나오니까. 얘도 엄청 중요하니까 암기. 그래서 여기에 R이 있어요, R이 없어요? R이 없어. 즉 위치에 관계없이 값이 다 똑같아. 이거를 보존 물리량 또는 균일 물리량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균일한 전기장을 만든다. 됐죠? 자, 만약에 시험장 가서 이걸 유도하시오 라고 나오면 이렇게 유도하시면 안 돼. 그냥 바로 자, 어떤 면에 대해서 전기력선이 지나가요? 윗면과 아랫면, 그죠? 그럼 바로 VA, EA. QE는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바로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제 3번, 예제 4번 두 개 풀고 오늘 그냥 끝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무한히 큰 판이 단위 면적당 전압 밀도가 시그마로 균일한 두 판 사이에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다. 두 판 사이에서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냐? 자, 전기장의 크기 형광펜. 무슨 법칙으로 간다? 가우스 법칙으로. 잘 들으세요. 지금 원천 전하가 종류가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면전화 두 가지가 있죠. 이런 경우는 가우스 법칙으로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원천 전하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각각의 원천 전하 값을 우리가 먼저 따로 구해. 그런 다음에 두 개를 그냥 합산해 주면 좋아요. 이거를 중첩의 원리라고 해요.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 중첩, 슈퍼포지션이라 그래. 중첩의 원리. 뭔고 하니 지금 면이 지금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분리를 해. 따로 분리를 해. 그런 다음에 각각이 만드는 전기장을 다시 따져. 예를 들면 이 플러스 시그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하나 자체가 값이 얼마죠?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예요. 전기장이.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는 이렇게 수렴돼서 나오죠. 요 하나 값이 얼마예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예요. 그럼 이제 각각의 전기장을 다 구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때 전기장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이 값을 그냥 그대로 합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랑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180도니까 전기장이 안 생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은 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2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은 없어지죠? 소위 말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빵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값을 더해주는 거를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 전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알겠죠? 네, 좀 적어보세요. 원천 전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각각의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중첩의 원리를 적용한다. 원천 전하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중첩의 원리를 적용한다. 원천 전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각각의 전기장을 구한 후 중첩의 원리를 적용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자, 하나는 플러스 5시그마,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2시그마. 이때 각 지점의 전기장을 구해라. 그럼 얘도 가우스 법칙으로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각각의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뭐 쳐? 중첩의 원리를 쓰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몇 시그마? 플러스 5시그마죠. 그럼 화살표를 몇 개 그리냐면 5개 그려버려.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2시그마니까 2개씩 그려버려.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런 다음에 더해버려. 그럼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그 1구역은 화살표가 왼쪽 5개, 오른쪽 2개니까 실질적으로는 왼쪽 3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쓰시고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당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하나당. 그 다음에 가운데는 다 똑같으니까 플러스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결정됩니까? 이게 이 전하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전기장은 벡터니까요. 방향이 오른쪽이면 플러스, 방향이 왼쪽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야매 하나 알려드리고 기분 좋게 끝내죠. 자, 따라하세요. 시선을 왼쪽으로 처리한다. 시작. 그럼 이게 합쳐서 몇 개로, 몇 시그마로 보여요? 3시그마로 보이죠? 그래서 3시그마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서는 전기장이 마이너스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3배. 그 다음에 우측편은 플러스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3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가운데는 이제 저걸로 구해야 돼. 그래서 야매야. 가운데 못 구해. 그러니까 왼쪽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영역에 대해서 따로 전기장 찾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더하고. 근데 이제 야매로 그 바깥쪽 영역만 되게 쉽게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려. 합치면 3시그마가 아니에요. 3시그마. 그래서 3시그마니까 뭐 곱하기 3 이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3시그마 그냥 바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가운데는 못 구한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가우스 법칙 점, 선, 면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 껍질 뭐 블라블라 해서 우리 2단계 때 하지 않은 것들을 쭉 한번 또 배워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숙제는 1200제 숙제는 연력학까지만 풀어오세요. 네, 연력학까지만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이제 시험은 유체 아니다. 연력학밖에 진도 안 나가는구나. 그러네.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 50분에 연력학 시험 보는 걸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